서기 53년 11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고구려의 국내성은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궁궐 깊숙한 곳 왕의 침소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제5대 왕 모본왕 해우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두로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왕의 목에 칼을 꽂은 것은 적국의 자객도 정적도 아닌 그가 믿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날 밤 왕의 죽음과 함께 고구려의 권력 지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시해 사건 이후 벌어진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살해당한 모본왕에게는 분명 왕위를 이을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태자가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관의 주인은 아들이 아닌 왕의 사촌 동생 궁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태조대왕이라 배우는 인물 고구려의 6번째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라는 거대한 텍스트 속에 숨겨진 기이한 틈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조라는 묘호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 고려의 태조 왕건처럼 나라를 처음 세운 창업 군주에게만 허락되는 아주 무겁고 신성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활의 신 주몽입니다. 주몽이 버젓이 시조로 존재하는데 왜 건국자도 아닌 6번째 왕에게 태조라는 파격적인 칭호를 붙였을까요? 단순히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토를 넓혔기 때문일까요? 역사의 행간을 읽는 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불경스럽고도 충격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왕실 계보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된 것은 아닐까요? 모본왕의 죽음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왕조 자체가 뒤바뀌는 거대한 역성혁명의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고구려 역사상 가장 은밀하게 숨겨진 미스터리 해시 고구려설이라는 충격적인 가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과연 고구려의 왕좌는 도둑맞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서늘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건조한 역사 기록 속에 박제된 이름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이련의 삼국유사, 이 두 가지 정사 기록을 펼쳐보면 고구려 초기의 왕들에게서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들의 이름 앞에 문신처럼 새겨진 해라는 글자입니다.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의 태자 이름은 해명이었습니다. 3대 대무신왕의 또 다른 이름은 해주리왕이었습니다. 4대 민중왕의 이름은 해색주였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5대 모본왕의 이름은 해우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2대부터 5대까지의 왕들은 자신의 이름의 태양을 뜻하는 해자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국유사는 왕력편에서 유리왕부터 모본왕에 이르는 이 시기를 아예 성씨가 해시인 왕들의 시대라고 못 박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고구려 왕실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씨입니다. 건국 시조인 주몽은 고씨 성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아주 묘해집니다. 시조는 고씨인데 그 아들인 유리왕부터 5대 모본왕까지는 해시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러다 6대 태조대왕에 이르러서야 다시 고씨가 등장합니다. 즉 초기 고구려 왕실은 주몽을 제외하면 다들 해시성을 쓰다가 모본왕의 암살 사건 이후 갑자기 고씨로 회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록의 오기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 기록의 불일치에 주목한 일부 역사학자들은 해시 고구려설이라는 과감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태조대왕 이전까지 고구려는 사실상 해시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태조대왕 이후부터 비로소 고씨 왕조로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태조대왕은 이전 왕들과 혈연관계가 없는 전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건국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태조라는 거창한 칭호가 붙었다는 논리입니다. 이 가설이 힘을 얻는 이유는 고구려 초기 왕위 계승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국 시조 주몽은 유리왕이 고구려에 오자마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마치 자리를 비켜주듯이 말이죠. 유리왕의 아들들인 도절과 해명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의문사했습니다. 대무신왕에게는 멀쩡한 태자가 있었는데도 동생인 민중왕이 왕위를 가로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대 모본왕은 측근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 혼란의 끝에서 모본왕의 아들이 아닌 사촌 동생 태조대왕이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왕들의 이름에서 해라는 글자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고씨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사실상 정변, 즉 쿠데타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 역사의 기록을 덮고 새로운 승자의 기록을 써내려간 것은 아닐까요? 기록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한 권력에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 미스터리를 고구려 건국 초기의 부족한 권력 투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력한 왕권 국가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5개의 유력한 부족이 연합하여 만든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소노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 5부족 중 초기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소노부였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소노부의 지배 세력이 해시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고구려 건국 초기 실권은 소노부의 해시 세력이 쥐고 있었습니다. 유리왕부터 모본왕까지가 바로 이 소노부 출신의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루부의 고시 세력이 점차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본왕의 폭정과 실정을 틈타 계루부의 고시 세력이 역성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혁명의 주인공이 바로 태조대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승리자인 고시 왕가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전의 해시 왕들을 마치 자신들의 조상인 것처럼 족보를 조작하고 해시 왕가와 고시 왕가를 하나의 혈통으로 통합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화와 전설을 차용하고 주몽이라는 신성한 시조를 내세워 두 가문을 억지로 연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자들은 기록의 미세한 차이에도 주목했습니다. 태조대왕 이후의 기록에는 나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모본왕 이전의 기록에서는 이러한 행정 조직의 명칭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부여와 관련된 기사가 초기 3대 왕에게 집중적으로 흩어져 기술된 점 등을 들어 주몽 계열과 태조대왕 계열이 원래는 별개의 왕가 혹은 별개의 정치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측 사료인 후한서나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 보입니다. 중국 사서들은 고구려의 왕족이 원래는 소노부에서 나왔으나 나중에 계룹으로 바뀌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정권 교체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요? 모본왕의 죽음은 그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희생이었고 태조대왕은 그 피 묻은 왕관을 쓰고 새로운 시대를 연 건국자였기에 태조라 불린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흥미진진한 음모론에는 치명적인 반론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고대인들이 현대인들처럼 치밀하게 역사서를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작했다면 왜 그렇게 허술한 흔적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성씨가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왕조 교체를 단정 짓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고대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이 너무나도 깊고 복잡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립하는 증언들 사이에서 진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바로 언어 속에 숨겨진 비밀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의 우리는 성씨를 핏줄을 나타내는 불변의 표식으로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씨의 개념은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식 성씨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 이름 앞에 붙은 글자는 성씨가 아니라 일종의 수식어거나 존칭 혹은 그 사람의 출신을 나타내는 기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와 고라는 글자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순우리말 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뜻합니다. 한자해는 그 소리를 빌려 적은 음차 표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고는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해, 즉 태양의 높은 위상을 뜻으로 빌려 적은 훈차 표기인 셈이죠. 즉 고구려인들에게 해와 고는 서로 다른 가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즉 천손을 자처하는 왕족 집단을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의 다른 표기법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현대의 우리가 외국 인명을 표기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기도 하고 뜻을 풀어 적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해씨와 고씨는 서로 다른 집단이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는 동일한 왕족 집단을 가리키는 동요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건국 시조 주몽의 가계도를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추몽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해모수입니다. 추몽은 고씨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해씨라 부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추몽 역시 해씨 집단의 일원임을, 즉 태양의 후예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리왕의 이름 앞에 붙은 해, 대무신왕의 별칭에 붙은 해, 그리고 태조대왕의 성인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뿌리, 태양의 가문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후대 왕들의 태도를 보면 왕조 교체설은 더욱 힘을 잃습니다. 만약 고씨가 해씨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면 전 왕조의 흔적을 지우거나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권력의 속성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고려 왕씨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고구려 17대 소수림왕의 다른 이름은 소해주리왕입니다. 이는 3대 대무신왕의 별칭인 대주리왕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이름입니다. 후대 왕이 자신들이 몰아낸 전 왕조의 왕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 이름을 짓는다.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수림왕이 대무신왕을 계승하려 했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 왕실이 해씨 왕들을 타도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직계 조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또 있습니다. 만약 왕조를 조작했다면 태조대왕에 대한 기록은 훨씬 더 화려하고 신성해야 마땅합니다. 진짜 시조인 태조대왕에게 온갖 신성한 능력을 부여하고 가짜 조상인 해씨 왕들은 평범하게 묘사했겠죠. 하지만 기록은 정반대입니다. 하늘을 날고 물고기 다리를 만들고 신기한 보물을 얻는 기적은 앞선 유리왕과 대무신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태조대왕에게는 태어날 때 눈을 떴다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신화적 요소가 없습니다. 만약 족보를 조작했다면 왜 진짜 시조를 이렇게 밋밋하게 그렸을까요? 이 역설이야말로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증거는 만주 벌판의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는 광개토대왕 능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정복군주이자 고씨 왕실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는 비석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왕실 기원을 장엄하게 설명합니다. 비문에는 시조 추모왕 주몽을 시작으로 유리왕, 대주리왕 대무신왕이 차례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이들을 자신의 신성한 조상이라고 명토박아 강조했습니다. 만약 해씨 고구려설이 맞다면 추모왕은 명분상 그렇다 쳐도 해씨 왕조의 핵심 인물인 유리왕과 대무신왕을 굳이 자신의 직계 조상으로 비석에 새겨놓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지우고 태조대왕을 부각시키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핏줄이 다른 남의 조상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유리왕과 대무신왕으로부터 이어져 왔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왕실이 해씨와 고씨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들을 하나의 혈통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는 조작된 사서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남은 의문은 하나입니다.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혈통이 끊긴 것도 아닌데 왜 유독 6대 왕에게 태조라는 거창한 칭호를 바쳤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파국이 아닌 전환의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태조대왕이 즉위하던 시기,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거대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무력으로 병합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며 영토를 급격하게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태조대왕은 이 혼란스러운 팽창기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족 연맹체의 수장이 아니라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의 제왕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전까지 왕위가 형제 상속이나 유력 부족 간의 합의로 결정되었다면 태조대왕 이후부터는 왕위가 철저하게 부자 상속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왕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마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썼듯이 고구려인들은 태조대왕을 기점으로 나라의 체제가 시스템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왕조의 시조가 아니라 제국 고구려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연 중흥의 시조였던 것입니다. 모본왕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구체제와 결별하고 강력한 왕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산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조대왕은 그 피 묻은 바닥 위에서 고구려라는 거인을 일으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해씨 고구려설은 고대사의 빈칸을 채우려는 후대 사람들의 흥미로운 추리였습니다.
기록의 불일치와 미스터리한 이름들 사이에서 피어난 이 의혹은 역사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고구려의 왕통은 단절되지 않았으며 해씨와 고씨는 결국 태양을 숭배했던 하나된 고구려인들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논란은 핏줄을 나눈 형제들을 신성한 조상으로 섬기며 분열된 부족들을 하나의 역사로 통합해 가려 했던 고구려인들의 치열한 노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는 승자가 패자의 기록을 지우고 왜곡하는 잔혹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산을 품고 다른 이름을 가진 형제들을 끌어안으며 더 큰 제국으로 나아가는 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태조대왕이라는 이름 속에는 핏빛 권력 투쟁을 넘어 더 강력한 나라를 꿈꿨던 고대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기록은 승자가 독식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떠난 자들을 기억하며 쌓아올린 거대한 탑과도 같습니다. 모본왕의 비극적인 죽음조차도 고구려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해씨 고구려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왕조 교체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그 행간 속에 숨어 있을까요? 역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해설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철학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질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고구려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더 깊고 서늘한 역사의 비밀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팩트체크 다큐멘터리 메인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